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 환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의 중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오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 하루 274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모두 7,04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6,100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후 들어 추가로 발표하면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48명에 이릅니다. 한편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도 어제 하루 10명이 늘어 118명입니다. 네, 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세종 지역 세 번째 확진자인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한창 건물 방역 작업이 진행 중이라 취재진도 모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지부 공무원은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접촉자 중에 아직 추가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대본과 세종시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청사 일부 폐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사람도 늘 텐데 오늘부터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앱이 사용된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자 3만여 명을 관리하기 위한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GPS를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벗어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 모두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인데요.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다음 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시가 신천지 측에 100억 원대 성금을 거부하면서 돈보다 방역 협조를 강조했었는데요. 이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오늘 중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방역 협조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의장의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진단 조사 결과 검사를 받은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성률이 33.3%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경과했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 환자 1,19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책본부에서는 진단의사 150여 명, 콜센터 요원 100여 명 등 300여 명 이상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또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 분류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방역당국의 조치 결정에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을 이대로 둘 경우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KBS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단 격리 명령이 내려졌고 경북에서는 집단 주거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재노 기자, 대구에서 처음으로 집단 격리가 시행된 아파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단 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일까지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2명은 자택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단 격리 조치를 한 이유로 추가 환자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40여 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돼 전파 위험이 높은 곳으로 판단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가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왜 높은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사는 것이 확인됐고 따로 산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의 집단 거주시설로 추정되는 10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시설이 거의 노출되지 않은 만큼 신천지 신도 주거시설 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네, 이 경북 지역에서는 집단 주거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네, 경산 제1실버타운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입소자 9명, 직원 4명,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4명입니다. 이 시설에는 입소자 17명을 비롯해 모두 5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검체 조사를 한 결과 35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어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집단 감염으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 7곳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12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대구와 영천의 70대 남성 등이 오늘 잇따라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는 47명입니다. 특히 대구의 78살 남성 사망자와 76살 여성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고령이라 위험군에 속하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사망은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충남은 확진자 97명 중 90% 이상이 천안 줌바 댄스 교습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댄스 수강생이 보건복지부 직원이어서 정부 세종청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기자, 댄스 교습소 감염 사태가 이제 정부 세종청사까지 번진 건가요? 네, 오늘 오전 세종 1명과 충남 천안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이 세종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어제 확진된 세종 줌바 댄스 강사의 수강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확진자가 근무한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무실 일부를 일시 폐쇄하고 소독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확진된 복지부 공무원은 27일부터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어제까지 9일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의 40대 줌바 댄스 강사는 도담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수강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도 천안처럼 댄스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종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복지부의 동료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천안에서는 3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모두 5명이 추가 확진돼 천안 누적 확진자는 모두 89명이 됐습니다. 천안의 경우 줌바 댄스로 촉발된 집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31살 여성도 앞서 지난달 확진 판정된 29살 여성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줌바 댄스 최초 감염 경로를 지난달 중순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는 29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세종과 천안, 아산에 사는 6명의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또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구 강사 3명과 수도권에서 참석한 강사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어제 같은 마을 주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늘도 주민 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나흘 사이에 9명이 감염된 사례인데요.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로 가겠습니다. 송근섭 기자, 충북의 신규 확진자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오늘 충북에서는 모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양에서 1명, 괴산에서 3명으로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괴산 지역에 확진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3명이 추가되면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의 한 마을에서만 나흘 동안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90대도 포함돼 있는데 확진자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들은 괴산 지역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12번째 확진자와 마을 경로당, 병원, 교회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시기와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오늘 확진된 주민 8명은 또 다른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괴산군은 이 마을이 속한 장현면 전체 주민의 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신도와 연락을 마쳤으며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50명 가운데 2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신도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충북 제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 리조트를 지정했는데요. 이르면 내일부터 환자 이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지영 기자, 먼저 오늘 수도권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13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7명입니다. 네, 서울에서 3명, 경기에서 10명이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를 보면요. 서울은 108명이고 경기가 130명입니다. 인천은 9명입니다.
지자체의 자체 집계는 서울은 4명이 더 많은 112명이고요. 경기도 4명이 더 늘어서 134명입니다. 용인에 사는 30대 대한항공 승무원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승무원은 지난달 미국 LA를 다녀왔고 비행기 안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원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직원의 시부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이로써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선 강북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도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더 나왔는데요. 이로써 이 병원에서만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당 재생병원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또 다른 내과 의원의 30대 여성 간호 조무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교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연세중앙교회가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일부가 자제를 공공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 살펴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미국 크루즈선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나왔습니다. 이 배를 탔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관련자 46명만 일단 조사한 결과인데요. 현재 배에 타고 있는 3,600여 명 전원도 곧 검사할 예정이어서 일본 크루즈선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상에 대기 중인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헬기로 진단 장비가 공수됩니다. Well, the first set of test samples from guests and crew previously contacted for testing has been completed. 이 배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하와이로 항해하다가 배에서 내린 70대 남성 승객이 숨졌다는 소식에 급거 귀환했습니다. A family member advised us that the patient had recently been on a cruise where 2 other passengers were suspected of having COVID-19. 보건당국이 사망자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과 의심 증세자 등 46명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 individuals on the Grand Princess tested positive. Among those were 19 crew members and 2 passengers. 이 배는 군사항구 등지로 이동해 1,100명 승무원은 배 안에서 2,500여 명의 탑승객들은 항구 시설에서 격리된 채 전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망자와 함께 여행을 했던 2,500여 명의 탑승객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이미 내려 각자 주거지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역시 추적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벌써 12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ut I'm tough and to fight and battle through breast cancer, open heart surgery, and now fighting with an autoimmune disorder. This has all been very scary. 한편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여행객의 크루즈선 승선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이 미국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한국인 4명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오늘 오후 현재 전 세계 120곳으로 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 한국인 4명도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할 공관에서 우리 국민 탑승객, 크루즈호 선사와 접촉하고 있다며 4명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가 해당 크루즈선을 이동시켜 탑승객에 대한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명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설명회 등을 통해 각국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 세계 12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호주, 터키, 싱가포르 등 36곳은 한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6곳은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모레부터 한국발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을 경유한 뒤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 일부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이 비는요. 밤까지 이어질 텐데 5에서 1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포근한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무려 17도까지 올라서 두꺼운 옷차림으로는 덥게까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3도, 서울이 영상 3도, 광주 2도, 부산이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무려 1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18도, 서울과 청주, 대구 17도, 강릉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외출과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